그날 밤 저는 출금 버튼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는 숫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방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들 떠들썩했는데 이상할 정도로 말이 줄어든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나가시면 손해입니다. 이건 조정이에요. 그 말투가 바뀌는 걸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금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출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멈췄습니다. 몇 초 뒤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출금이 일시 제한되었습니다. 그제야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서버가 불안정합니다.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순간에 손이 떨렸을 겁니다. 숨이 막히고 머릿속이 하얘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했고 시간을 확인했고 관리자 이름을 다시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방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출금이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순간 채팅창이 멈췄습니다. 잠시 후 제 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줄이 올라왔습니다. 경고합니다. 더 이상 문제 제기하시면 강퇴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퇴가 아니라 도망이겠지. 잠시 뒤 방은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도 말도 숫자도 없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반지하 방 한 칸짜리 집에서 살던 70 넘은 여자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왜 그날 밤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월세 독촉 문자 하나에 하루가 무너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무시당하는 일상. 그때의 제 하루는 늘 같은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새벽 5시 반 반지하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고 저는 그 불빛을 보며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밤새 물이 새지는 않았는지 바닥부터 확인하는 게 습관이 돼 있었거든요. 다행히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괜찮다는 말도 웃기죠. 그냥 더 나빠지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휴대폰을 집어들자마자 문자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관리소 번호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월세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오늘 중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읽고도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도 사정이 있다는 말도 이미 여러 번 썼던 말이니까요.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에서 물을 끓이며 약 봉투를 펼쳤습니다. 혈압약, 관절약, 위장약. 하루치 약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다음 달로 미뤄도 되겠지. 말해놓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시도였습니다. 신호는 가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기 직전 괜히 제가 더 초조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혼잣말처럼 말했죠. 바쁘겠지. 다들 사는 게 바쁘니까. 누구에게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어떠세요? 뭐, 똑같이.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돼서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그 말 다음에 이어질 말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도움 얘기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그래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 약은 잘 챙겨 먹고 있어. 괜히 너희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하다. 잠깐의 침묵 뒤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더 죄송하죠. 그 말로 통화는 끝이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있었지만 다음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귀를 울렸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그렇게 무섭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자꾸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 하나 없어져도 별일 없겠지. 말을 하고 나서야 제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 기다려줄 사람도 없다면 내가 나를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나중에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지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그날의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아무 일 없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는 걸요. 코인방과의 첫 만남 유혹. 그날 오후였습니다. 약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벤치에 잠시 앉아 쉬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한번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화면을 바로 꺼버리지 못했습니다. 문자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노후자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제 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정확했거든요. 괜히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야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어르신 전용 소액 투자 정보방 안내드립니다. 위험한 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위험한 건 절대 권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렇게 자신있게 적혀 있는 게 오히려 우스웠죠.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TV 소리를 괜히 켜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링크를 눌렀습니다. 방 안에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름 옆에는 대부분 제 또래로 보이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고 말투도 익숙했습니다. 어르신들,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는 소액으로만 갑니다. 손해보면 바로 정리합니다. 관리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처음이시죠? 걱정 마세요. 저도 부모님 생각하면서 운영하는 방입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괜히 목이 좀 메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오랜만이었고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잠시 후 개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은 연습 구간이라 10만 원만 해보셔도 됩니다. 잘 되면 바로 빼셔도 되고요. 강요 없습니다. 10만 원. 그 돈이면 제 하루 약값과 장을 보고도 조금 남는 돈이었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라고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말했습니다. 잃어도 되는 돈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손이 움직이니까요. 입금을 하고 나니 관리자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지금부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0만 원이 11만 원이 되고 잠시 뒤에는 12만 원이 됐습니다. 방안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와, 올라간다. 이번에도 맞았네. 어머니, 지금 빼셔도 됩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키패드를 누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이야.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역시 나만 몰랐던 거구나. 관리자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첫 수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분 좋게 마무리하세요.
저는 결국 출금 버튼을 눌렀고 잠시 후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위험한 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돈을 번 게 아니라 희망을 산 거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제가 가장 경계했어야 할 물건이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선택.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찾게 된 게 예전엔 시계부터 봤는데 그날 이후로는 손이 자동으로 화면을 더듬었습니다. 아직 아무 알림도 없는데도 말이죠. 방에 들어가자마자 관리자에게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타이밍 정말 좋으셨어요. 그 한 문장이 묘하게 사람을 들뜨게 했습니다. 칭찬이라는 게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사람을 움직이게 하더군요. 저는 일부러 대답을 늦췄습니다. 너무 기대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참 뒤에야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제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아닙니다. 흐름을 잘 타신 겁니다. 오늘은 더 좋은 구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날 방안은 유난히 활발했습니다. 이번엔 크게 갑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조금 더 넣었어요. 저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계속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통장에 있는 돈, 다음 달 월세, 약값.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로 한 번만 제대로 되면 적어도 숨은 좀 쉬겠구나. 관리자가 다시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번 구간은 정말 깔끔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무리하지 말라면서 동시에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는 그 방식이요. 그런데도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아있던 돈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서 예전에 얼굴만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잠깐만 쓸 때가 있어서 그런데 상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언제까지는 줄 수 있어요? 금방이야. 정말 금방. 그 말이 그때는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입금이 끝나자마자 차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올라갔고 방안은 다시 들끓었습니다. 왔다. 이거다. 어머니, 지금 보이시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던 게 잠깐 풀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다르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숫자가 멈췄고 몇 초 뒤에는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안의 말들이 바뀌었습니다. 잠깐 조정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 말을 믿고 버티는 사이 화면은 더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채팅이 멈췄습니다. 관리자 이름 옆에 있던 표시가 사라졌고 방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새로 고침을 눌러도 다시 눌러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방이 사라졌다는 걸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은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간 거였구나. 그날 밤 저는 제 손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이 손으로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이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바닥에 닿았다는 걸요. 완전한 바닥.
며칠 동안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인지 밤인지 구분도 흐릿했고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하는 횟수만 늘어났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사라졌던 방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하면서요. 그런데 연락은 그쪽에서가 아니라 집 쪽에서 먼저 왔습니다. 관리소 번호가 화면에 뜨는 걸 보는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더는 미루기 어렵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정리 안 되면 절차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 말로 통화는 끝이었습니다. 붙잡을 여지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크지도 않은 공간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비좁아 보였습니다. 이불, 낡은 옷장, 오래된 냉장고, 하나같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걸 다 안고 어디로 가야 하나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울음이 올라왔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곤란하다. 통화를 끊고 나서도 휴대폰을 한참 쥐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시 전화가 올까 봐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걱정은 있었지만 해결은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다 말고 지웠습니다. 무슨 말을 써도 결국 제 사정 설명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우편함에 종이가 한 장 꽂혀 있었습니다. 강제 퇴거 안내였습니다. 봉투를 뜯지도 않았는데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다리가 풀려 계단에 잠시 앉았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구나. 누가 나를 속였다는 생각보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생각보다 더 아픈 건 이거였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사실. 저는 그날 저녁 방 한가운데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내려갈 때는 없네. 그 말은 위로도 다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판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 집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에 있으면 자꾸 같은 생각만 맴돌았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믿었을까? 그런 생각은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갈 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서였습니다. 도서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곳, 오래 있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 그날은 책을 읽으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고 제가 들어갔던 그 코인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름, 말투, 올라오던 시간, 급하게 바뀌던 분위기. 하나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방마다 쓰는 말이 거의 같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 없다. 어르신이라서 특별히 알려준다. 절대 무리하지 말라. 심지어 급등이 시작되는 시간도 비슷했습니다. 늘 저녁 무렵 사람들이 하루를 정리하고 나른해질 때쯤이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고 저는 괜히 화면을 끄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다시 화면을 켰습니다. 이제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궁금해졌으니까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네. 말을 하고 나서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차트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걸요. 누군가 갑자기 흥분하면 곧 누군가는 조용해졌고 그 조용해지는 순간에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는 몇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들어가지도 사지도 팔지도 않고 그저 지켜봤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잃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고 숨도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들어갈 거야? 대답은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라는 것. 돈을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졌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잤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악몽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닿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서 아주 미세하게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는 같은 곳을 파고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 판에 다시 들어가기로 마음먹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결심이 빨라서가 아니라 이미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 생각이 들자 손이 덜 떨렸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다른 방을 찾았습니다. 말투가 조금 달라 보이는 곳, 하지만 구조는 익숙한 곳이요. 입장 인사부터 비슷했습니다. 어르신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이 방은 소액만 받습니다. 저는 일부러 어설프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건 처음이라 잘 모르는데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답이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 말이 나오자 저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이 순서구나. 입금은 아주 적은 금액으로만 했습니다. 잃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 하지만 방 안에서는 참여자로 보일 정도로요. 방 안 분위기는 빠르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번에 크게 갑니다. 저는 추가로 넣었어요. 관리자는 일부러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도 조금 더 해보셔도 됩니다. 그 순간 저는 화면에서 차트가 아니라 사람들을 봤습니다. 누가 먼저 흥분하는지, 누가 조용해지는지, 그리고 관리자 말투가 언제 바뀌는지, 특히 출금 이야기가 사라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어머니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그 문장이 나오는 순간 저는 조용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반응도 남기지 않은 채요. 출금 알림이 떴을 때 기쁨보다는 묘한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이번엔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방 안은 다시 시끄러워졌고 몇 명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화면을 껐습니다. 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보이네. 돈의 흐름이 아니라 사람의 흐름이요. 아직 역전이라고 부를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변화는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방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갈 타이밍을 스스로 정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이다 폭발 출금이 막힌 순간,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밤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르고 있었고 관리자 말투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이 오히려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항상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들, 지금 나가시면 손해입니다. 이건 조정이에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바로 출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화면이 멈췄습니다. 잠시 로딩 표시가 뜨더니 빨간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출금이 일시 제한되었습니다. 그제야 방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관리자의 말투가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존댓말은 유지됐지만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규칙 보셨잖아요.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캡처 버튼을 눌렀습니다. 출금 제한 문구, 관리자, 말, 시간 표시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예전엔 당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 개인 메시지가 연달아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오해하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바로 풀립니다. 괜히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제야 방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출금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순간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화면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몇 초 뒤 누군가가 따라 물었습니다. 저도 지금 출금 안 되는데요? 저도요. 관리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서버 문제입니다. 다들 가만히 계세요. 그 문장은 제가 기다리던 말이었습니다. 늘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무너졌으니까요. 저는 다시 글을 썼습니다. 서버 문제면 왜 출금만 막히나요? 그리고 왜 지금 방에서 출금 얘기만 지우시나요? 그 뒤로 관리자는 제 글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두 줄. 그게 오히려 확실한 증거가 됐습니다. 방 안에서는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워요? 설명해 주세요.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때 관리자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분위기 흐리시면 강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보고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이미 캡처 다 했습니다. 여기 계좌, 말 바뀐 시간, 전부요. 그 다음 순간 방이 사라졌습니다. 강퇴가 아니라 방 자체가 폭파됐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고요. 그냥 화면을 내려놓고 숨을 한번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쫓겨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도망간 거구나. 그날 밤 같은 방에서 튕겨나온 사람들끼리 단체방이 하나 생겼습니다. 혹시 캡처 있으신 분? 저 있어요. 저도요. 그제야 일이 눈덩이처럼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관련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물이 났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사이다는 소리 지를 때 터지는 게 아니라 상대가 말없이 사라질 때 터진다는 거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곳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자랑할 건 없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가구도 많지 않습니다. 반지하에 살 때 쓰던 식탁을 그대로 들여왔고 컵도 예전 것 그대로입니다. 다만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문을 닫아도 위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 정도입니다. 이사 오는 날 부동산 직원이 제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명예 맞으시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틀림없다는 걸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주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말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요즘도 가끔 전화가 옵니다. 예전에 있던 코인방 번호들입니다. 이름만 바꿔서 말투만 조금 다르게 해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 이번엔 안전합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는데 망설임도 없습니다. 확인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대신 요즘 제 휴대폰에는 다른 연락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 방에서 당했어요. 어디서부터가 문제였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돈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바뀌는 순간을 보세요. 그리고 출금 이야기가 사라지는 지점을요. 그 말만으로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들은 가끔 집에 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조금 늘었고 제 얼굴을 볼 때 눈을 피하지는 않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이제는 제 삶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태도에 제 하루를 맡기지 않으니까요. 밤이 되면 창가에 서서 불빛들을 봅니다. 예전엔 저 불빛들이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세상인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달라졌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돈은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을 하나 더 만들어줄 뿐입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자기 몫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도 길은 한 번 본 사람에게는 다시 보인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조용히 제 자리에 앉아 제 선택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조금만 방향이 틀어졌다면 저 말고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 욕심이 커서도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는 외로웠고 누군가는 절박했고 누군가는 누군가의 말이 필요했을 뿐이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비슷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멈출지 다시 살펴볼지는 선택의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만은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을 가치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노을 담은 목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